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굉장히 바쁜 한 주였습니다. 그쵸? 굉장히 큰 메가스탁 어닝도 있었고, 근데 이제 주식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어요. 어제. 그게 이게 5일치 그 차트인데, 5일치로 봤을 때 S&P는 요만큼, 그 다음에 나스닥은 그리고 다우하고 요만큼 0.6% 정도. 제일 많이 빠진 게 한 1% 정도 러셀이 빠진 거죠. 이거는 금요일 결과고 차트는 그 일주일치입니다. 일주일치.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높았고 아무리 뭐 좋은 어닝을 내놔도 시장에서는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그렇죠? 네. 자, 이걸 보면은 어제 시가총액 1, 2, 3, 4, 5까지는 다 하락했고 테슬라는 4.8% 폭등한 거죠. 4.8%면은 그래도 이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잖아요. 시가총액 높은 게 이 정도 오르면은 이제 큰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이제 반등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세 회사는 진짜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고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제 구글하고 페이스북은 어때요? 어닝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둘 다. 특히 페이스북이 많이 올랐죠. 근데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그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비싸진 않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건 좀 비싸고 그래서 이게 어닝 나오고 어떤 건 하락하고 어떤 건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P가 지금 멀티플이 한 22 정도라고 했죠.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해보니까 한 20에서 21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빅스도 어제는 살짝 올랐습니다. 그래도 20 위로는 아직은 안 가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또 4월 30일이기 때문에 또 이런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또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개별 종목에는. 그래서 요걸 보면은 요게 이제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까지 이게 5일치 차트인데 보면은 어디야? 지금 애플 빨간색, 그 다음에 연두색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테슬라 갈색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대략 한 2.5%에서 한 3% 정도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일주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좀 많이 빠졌다. 근데 제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할 때 그 영상에서 그 얘기했었죠. 지금 그 밸류에이션상 꽉 찼다고. 네. 그래서 이런 좀 뭐랄까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주가에.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색은 알파벳. 오히려 아마존이 그동안 점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5% 정도 올랐고 그 페이스북도 지금 이렇게 오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페이스북 빼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3, 4% 내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 팽스탁이 넷플릭스 좀 뺍시다 여기서 이 메가캡 스탁 이런 것들이 S&P에 거의 한 25%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S&P 지수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별로 그냥 평타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막 폭락한 것도 있을 거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뭐
하이 그로스 주식들 그런 거는 또 밸류에이션 때문에 좀 빠질 때 같이 막 빠지고 더 많이 빠지고 그래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상승 마감을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자, 근데 디즈니가 어제 오픈했어요. 디즈니가 4월 30날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이게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3개월 만에 재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25% 캐파로 오픈하고 지금 5월 티켓은 다 솔드아웃이에요. 솔드아웃 다 팔렸어요. 그래서 5월 달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리고 지금 LA 이 디즈니랜드는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지금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고, 그래서 이거 오픈했기 때문에 이 디즈니 주가는 뭐 이미 다 주가는 선반영하고 있겠죠. 다 알고 있었던 뉴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대감에 그래도 보합을 유지한 것 같아요. 보합으로 끝났어요. 처음엔 이제 장이 빠지니까 같이 빠졌다가 이렇게 보합을 유지하고 애프터에서도 그냥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주의 가치주, 이제 배당을 주는 가치주기 때문에 무슨 뭐 나스닥의 하이플라이어 같이 막 폭등하고 폭락하고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더디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디즈니 사갖고 난 뭐 2배, 3배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디즈니는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 52주 최저치 대비해서 한 130% 이상 좀 오른 상태예요. 네, 그거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그 Q2 실적에 나오겠죠. 이게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22%, 25%에서 얼마큼 빨리 뭐 30%, 50%를 갈 수 있느냐가 키가 될 거예요. 키가 될 거고. 다만 이미 그래도 오픈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나름의 기대치를 올릴 수가 있겠죠. 주가는 자, 기대감으로도 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 캐파 자체가 25%에서 이 오르는 속도가 얼마큼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커질 거고 그 기대감이 커지면은 주가 영향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트위터. 트위터가 실적 발표하고 폭락을 했어요. 네, 폭락했는데 폭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트위터가 어느 섹터에 있어요? 경쟁자가 누구예요? 페이스북, 구글, 그 다음에 또 뭐 스냅, 또 뭐 아마존도 들어가요. 여기 아마존도. 근데 얘네들은 다 광고, 광고. 아마존도 일부가 광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광고가 매출이 굉장히 높았어요. 자, 트위터는 어떻습니까? 그 ad revenue 자체가 너무 한심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대비해서도 아마존이 트위터 대비해서 그 ad revenue가 거의 7배예요, 7배. 근데 트위터는 뭐예요? 원래 소셜 플랫폼이잖아요. 소셜 플랫폼은 광고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광고 매출이 저조했어요. 그리고 자, 유저 인게이지먼트. 유저가 트위터에서 이용하는 시간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유저 수의 성장률, growth.
이것도 약했고, 그 다음에 revenue, guidance, 가이드도 약했고, 그리고 이 가이드가 Q2, Q3, Q4 다 low double digit growth예요. 그 뭐냐면은 성장률이 뭐 30% 이게 아니고 10%대인데 10%대도 그 아래쪽 10%대 뭐 11, 12%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셜 플랫폼은 유저 수도 많아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인게이지먼트, 여기서 보내는 시간도 길어야 하고, 그래야 광고주들이 트위터한테 광고를 많이 주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 광고를 갖고 트위터에다가 내놓으면은 노출도 많이 되고 효과도 있겠구나. 그럼 리턴도 좋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광고를 주는 건데, 광고주들은 뭘 해요? 쭉 보니까 여기보다 페이스북한테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구글한테 주는 게 더 좋겠는데, 유튜브도 있고 걔네들은 또 뭐 검색을 통해서 검색하면은 제일 먼저 뜨게끔 우리 광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냅 같은 경우는 또 젊은 애들이 쓰니까 요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마존은 물건을 검색을 하면은 그 검색 결과로서 그 자기네 제품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럼 유저 수들이 또 여기 노출이 되고, 또 여기는 뭐 프라임 멤버도 있고, 그쵸? 근데 트위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트위터는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뭐죠? 그 오디오, 음성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 뭐 클럽하우스 같은 거, 뭐 스페이스라고 해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부 테스트 삼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 클럽하우스 비슷한 거 이런 것도 좀 해본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획일 뿐이지 그게 성사가 어떻게 뭐 100%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중요한 요 지표들, 유저 인게이지먼트, 유저 그로스, 이런 것들이 지금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셀러프, 셀러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트위터가 그동안 워낙에 많이 이렇게 횡보를 했잖아요. 횡보했고, 이런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스냅 대비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막 뽐뿌를 시켰어요, 트위터를. 그래서 뭐 이게 3, 40불 하던 종목이 갑자기 80불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 때 분명히 그 국내에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이제 트위터가 제2의 페이스북, 제2의 구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조건 갈아탄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트위터에. 아마 뭐 아크도 뭐 트위터 사고 뭐 그랬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크가 또 샀으면은 또 아크 따라 하시는 분들은, 그래 아크가 샀으니까 이건 뭐가 있는 거다 해서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뭐 70불 대 80불까지는 아마 사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70불 대 전후해서 70,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65에서 75불 사이에 대해서 많이들 매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5불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트위터가 뭐 성공해서 다시 반등해서 다시 80불대로 확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더 다운사이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광고주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런 주식을 볼 때는 내가 광고주다. 그러면 내가 광고를 내가 이제 그 제한된 이렇게 한정된 예산이 있고, 네, 그 예산을 갖고 내가 어느 플랫폼에 광고를 좀 때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그걸 하시겠어요? 물론 제품마다, 그다음에 광고 뭘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페이스북이 있고 구글이 있고 스냅이 있고 막 아마존도 있고 그래요. 물론 단가가 조금씩 다 좀 다를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트위터도 있고 뭐 저기 페이스북도 있고 구글도 있고 스냅도 있고 아마존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 단가가 이렇게 있겠죠. 단가가 뭐 페이스북, 구글이 비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스냅이 중간, 아마존도 중간, 여기가 저렴 이렇게 하자고요. 왜냐면 트위터가 이런 거 대비해서 바게닝 파워가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데보다는 좀 저렴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광고주들한테. 자, 우리한테 광고를 주면은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고민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줄까? 아니면 이쪽으로 줄까? 이쪽으로 줄까? 예산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의 중요한 팩터가 있어요. 어떤 팩터가 있냐면은, 이런 얘기는 실은 그 팀케이크 할 때 뭐 이렇게 사이드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뭐 토요일이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내가 광고주다. 그러면은 여기서 팩터를 하나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리오프닝이에요. 리오프닝. 자, 리오프닝은요, 어느 뭐 팬데믹이든 뭐든 간에 어떠한 경기 리오프닝 또는 경제 리오프닝은 몇 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이벤트예요. 이 이벤트를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자, 내가 이 광고를 좀 때려서 이 리오프닝의 수혜를 좀 봐야겠는데 어디가 제일 효과가 좋을까? 효과는 페이스북, 구글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러면 광고 단가가 저렴해도 여기보다는 내가 비싸더라도,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싸더라도 여기가 비싸더라도 내가 이 리오프닝 이벤트 수요, 이 디맨드죠. 이 디맨드로 인해서 내가 이 비싼 단가를 다 회복하고도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딱 내려질 것 같아요. 제가 광고주라면은. 그러면은, 그래? 야, 비싸더라도, 야, 이쪽에 홍보해. 그래서, 계약을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광고주라면. 저는 광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광고의 그 성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그 위에서 경영진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할까 고민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몇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이때 아니면은 우리가 큰 돈 못 벌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은 지금 금리가 저렴하잖아요. 금리가 저렴하니까 야,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은 대출까지 좀 더 껴갖고 여기다 광고 때려. 왜냐하면은 리턴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 트위터나 소셜 미디어 이런 거 투자하실 때 요 가이드를 딱 봤을 때 얘네들 지금 리오프닝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리오프닝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이던스를 약하게 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지금 던지는 겁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트위터를 무슨 뭐 유튜브 통해서 누가 뭐 트위터 괜찮다고 해서 그래 저 유튜버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사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팀케이크에서 일요일마다 이제 오픈 모임을 하는데 멤버들하고 이런 식으로 저 얘기를 해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뭐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 팀케이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하여튼 트위터는 이제 제가 잘 아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같은 섹터에 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지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리오프닝인데도 불구하고 로우 더블 디짓 성장률을 제시했다는 거는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저 그로스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3, 40불대에서 막 80불까지 올라갔던 게 실은 이런 뭐 클럽하우스 비슷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겠다는 그런 전략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 트위터가 이제는 뭔가 제대로 뭐 조직을 잘 구성해갖고 뭔가 이제 확장을 해갈 수 있고 유저 수도 늘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실은 거의 뭐 짧은 시간 내에 한 2배 오른 거죠. 근데 그 2배 오르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게 막 오르네? 그러니까 막 오르는 거에 또 눈이 가잖아요 사람들. 그럼 같이 편승해서 탄 거예요. 그리고는 안타깝지만 많이 좀 물려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뭐 혹시라도 아크가 트위터를 샀으면은 아크 따라하게 하다가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주가 보고 차트 보고 누가 샀다, 뭐 유튜브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 또는 뭐 주식 게시판에서 트위터 꼭 가야 한다, 뭐 이런 거에 선동이 돼갖고, 그렇죠. 그런데 선동이 돼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가가 싸니까 뭐 몇십 불짜리니까 그래 편하게 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15%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은 급반등은 거의 힘들어요.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이벤트가 터지지 않는 한은 다시 폭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기서 횡보를 했으면 했지, 여기서 다시 급반등, V자 급반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 가능성 뭐가 있냐? 뭐 가령 뭐 아마존이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했다. 뭐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폭등하겠죠. 하여튼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 유튜브에서 뭐 보고 그런 데에 선동되지 마세요. 선동되지 마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썸네일에도 굉장히 막 자극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뭔가 있을 것 같이 막 얘기하잖아요. 뭐 탑 3, 뭐 탑 5 종목, 뭐 이 종목 지금 매수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거는 꼭 감아야 할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썸네일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영상 들여다보시면은 뭐 그대로 뭐 얘기가 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들 안 보니까. 근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셔라. 그리고 이제 팀케이크는 이제 한국 시간 일요일 날 하는데 팀케이크 분들은 내일 꼭 오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왜 이게 계속 이렇게 오르지? 그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걸 아시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거 관련된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지금 얘기 안 할게요. 그때 들어보시면 아하 하실 거예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제가 항상 하잖아요. 팀케이크 할 때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